대한민국은 끝났습니다. 다 쏘입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외교가 어떻게 헐값에 팔려나가는지 최전선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배신하던 그날 밤, 저는 그 협상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TV 뉴스에 나오는 악수와 웃음이 외교의 전부인 줄 압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밑에서 값비싼 만찬을 즐기며 나누는 농담이 국익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다 쇼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짜 외교는 카메라가 꺼진 밀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창문도 없는 그 차가운 방,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싸구려 커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미래가 단돈 몇 푼에 혹은 그들의 공허한 약속 하나에 넘어갑니다. 그 순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 밀실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무능도 아닙니다. 명백한 굴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왜 우리가, 그토록 위대한 우리가 그들의 식민지처럼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더럽고 추악한 이면을 폭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XX 외교 참사라고 부릅니다. 언론에서는 아쉬운 협상이었다고 포장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워싱턴 DC의 한 호텔 지하 회의실, 그 지옥의 한가운데에 실무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우리가 10년을 공들여 세계 1위로 만든 반도체 기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걸린 시장이었습니다. 상대국 대표, 백악관에서 내려온 그 오만한 자가 두꺼운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못 받으면 당신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신들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꼴을 보고 싶은가? 그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서류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너희의 기술을 우리에게 넘기고 너희의 시장을 우리에게 열어라. 그러면 너희의 안보를 고려해보겠다. 숨이 막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일어나 그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단, 소위 베테랑이라 불리던 그들은 무얼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비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첫마디를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대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내부 절차가 조금만 시간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들은 이길 생각이 없구나. 이들은 싸울 의지 자체가 없구나. 처음부터 적당히 져주고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보고서에 쓸 생각뿐이었구나. 그들에게 국민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워싱턴의 칭찬과 돌아가서 받을 다음 자리만이 중요했던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당할까요? 우리가 한국 전쟁 직후에 그 가난한 나라라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외교를 이끄는 그들은 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새우라는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제가 이 일을 제기했을 때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치며 말하더군요. 김 박사 현실을 몰라서 그래. 우리가 새우지 고래야. 미국이 없으면 우린 당장 망해. 중국이 등을 돌리면 우린 굶어 죽어. 자네가 뭘 안다고 나서나. 그 새우라는 저주, 그 굴욕적인 단어 하나가 70년간 우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미국의 총알바지, 중국의 ATM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중국을 막아주겠다며 돈을 쓰고 중국에 가서는 미국을 설득하겠다며 고개를 조아립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균형 외교의 실체입니다. 박쥐처럼 양쪽을 오가며 우리의 자존심과 미래를 팔아먹는 것. 그리고 그 굴종의 대가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이게 다 너희를 위한 현실적인 외교였다고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이 패배주의라는 암은 뼛속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더러운 행각에 제 이름 석자를 보탤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던 미국과 중국, 그 지긋지긋한 밀실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세우라고 무시하던 그 순간, 저 멀리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였습니다. 루마니였습니다. 사우디였고 호주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미국 무기 말고 당신들 무기가 필요하다. 중국의 돈이 아니라 당신들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들은 힘이 아니라 신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피눈물로 지켜온 약속을 본 것입니다. 제발 우리를 지켜달라는 그 절박한 외침에 낡은 외교관들이 현실 뒤에 숨어 배신을 일삼을 때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과 노동자들은 묵묵히 압도적인 실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패권을 팔지만 한국은 생존을 팔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념을 강요하지만 한국은 결과를 증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죽이려 으르렁댈 때 대한민국은 조용히 생존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40년 뒤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외교입니다. 우리가 새우가 아니라 고래였음을 전 세계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낡은 관료들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굴종이 아니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저들의 자비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였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낡아빠진 관료들이 현실 뒤에 숨어 배신을 일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들이 세우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국민을 속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무엇이냐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의 선택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우리의 미래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게 만드십시오. 우리가 만든 무기, 우리가 만든 시스템, 우리가 만든 문화를 사기 위해 전 세계가 줄을 서게 만드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에 절망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여전히 우리를 세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구할 것은, 이 나라를 구할 것은 저들의 자비가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우리의 압도적인 힘입니다. 다음번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